1편. 가족여행은 기본. 집안 행사에 무조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주 2회 모여서 밥 먹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상 없고 이혼, 참교육. 여보, 다음 주에 연차 써야겠어. 왜?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에 매형이 일본으로 출장 간다고 누나가 오랜만에 식구끼리 여행 가자고 하네.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도 연차 쓰고 같이 여행 준비해야지. 엄마가 당신 꼭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지난번 모임에 당신 야근 때문에 빠졌을 때 엄마가 서운해했거든. 당신 벌써 잊었어? 그때 그 일로 나랑 싸운 거. 근데 또 나더러 여행을 가자고? 식구들 우르르 다 같이? 난 망신당하기 싫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망신이라니. 당신은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소리야?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식구끼리 여행 갔다가 어머님이랑 형님이 사진 찍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질 않나? 뻔뻔하게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하하호호. 근데 다들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사진 찍느라 정신 팔려 있었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기억해. 그래 놓고 눈살 찌푸리고 우리 욕하던 사람들한테 나 혼자 사과 다 했어. 나더러 이런 수모를 또 겪으라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어때서? 당신은 식구인 우리 집 가족들보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사람들 시선이 더 중요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아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말해봐.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고. 우리 부모님, 누나, 매형보다 나보다 지나가는 사람 시선이 중요해? 왜 이래? 말 맞다나. 거기가 그 사람들 땅도 아닌데 사진 빨리 찍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어. 도덕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공동체 생활에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이 등신 머저리 같은 인간아. 으휴. 뭐? 등신 머저리? 그래, 그런 가치관으로 회사는 어떻게 다니냐? 이참에 내일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물어나 보던지. 누가 잘못한 건지. 집안일을 밖에서 떠드는 건 정상이냐? 당신 설마 회사 나가서 집안일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미쳤어. 그랬다간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꼴이지. 누가 부러워한다고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겠어. 뭐 대단한 자랑거리도 아닌데. 맞네, 맞아. 우리 집이 부끄럽다는 거네. 그러는 당신은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사람이면 사람답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 쫌생이도 아니고. 뭐? 쫌생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됐어. 내가 치사해서 당신이랑 안 싸워. 매번 말다툼하면 져줄 생각도 없고 내가 포기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잖아 당신. 그거야,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신 일깨워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당신 혼자 있어 그래. 난 연차 쓰고 여행 다녀올 테니까. 그래, 시댁 식구만 가는 여행인데 내가 따라가서 뭐해? 안 그래? 당신은 우리 식구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지. 왜 매번 독단적으로 행동해? 그러는 당신은 친정 식구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서 자꾸 나더러 시댁 식구들이랑 자꾸 만나고 얼굴 보고 하라는 거야? 당신도 안 하는 짓을 왜 나만 하래? 당신 지금 엄청 유치한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끝도 없어.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난 연차 안 써.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 그래, 가기 싫은 핑계도 참 여러 가지지. 같이 여행 가서 바람 쐬고 쉬고 오자고 나는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이제 알았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 며칠 후. 아가,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이러다가 얼굴 까먹겠어. 이게 남보다 못한 사이도 아니고 오늘 안 바쁘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아, 어쩌죠? 저 오늘도 늦게 퇴근이라 저녁 같이 먹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큰애네는 저녁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나는 새아기 너도 당연히 시간 될 줄 알고 큰애네한테 네가 좋아하는 해산물 사오라고 했거든. 이걸 어쩌나? 우리 집에 해산물 먹는 사람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이러시네. 차라리 TV에서나처럼 대놓고 못되게 굴면 나도 막 할 텐데 남편은 제 선에서 안 끝내고 뭐 하는 거야. 어우, 진짜 남의 편이지, 남의 편.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머, 아가, 난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방금 그 말은 너무 서운하다 얘.
내가 꼭 너 일 못하게 방해하려고 일부러 해산물 사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사오라는 게 이렇게까지 타박 받을 일이니? 타박이라뇨. 제가 언제 타박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됐다. 돈 버리는 짓만 했네. 이미 산 해산물은 오늘 안 먹으면 썩어 빠질 테니 다 갖다 버려야지. 아휴. 어머님, 아깝게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은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남편 손에 해산물 보내주세요. 제가 형님께 따로 연락해서 잘 먹겠다고 인사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해산물 먹으라고 사오라고 했겠니? 이게 다 얼굴 보려고 그런 거지. 그나저나 세아가 너는 왜 다음 주에 여행 못 가니? 역시 이게 본심이었구만. 해산물로 꼬드겨서 얼굴 보면 여행 가자고 졸라댈 게 뻔하지. 이 집 식구들은 나를 왜 이렇게 가만 못 둬서 안달들이야 정말.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그 회사는 너 없으면 안 돌아가니? 네? 아니 뭐 대단한 직책도 아니면서 무슨 회사 일이 매번 바쁜가 해서. 저녁 같이 먹을 시간도 없는지 밥 먹는데 그리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혹시 부담스러워 그러니? 아니요, 부담이라니요. 예,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나 그런 걸로 속 좁게 굴고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이때 얘기 안 하면 너 평생 네 속마음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도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고 주에 2번씩 밥 먹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머님, 저는 월에 한 번씩만 식사나 같이 할 때만 가면 안 되나요? 여행은 많이 부담스러워서. 예, 너 정말 뭐 하자는 거야? 네? 아무리 내가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어도 그렇지 냅다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불만이었던 걸 털어놔?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아니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전 정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건데요. 어머나 얘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여행 가고 밥 먹으러 왔대? 너 정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알았다. 다시는 우리 집안일에 넌 끼워줄 생각 없으니까 나중에 돼서 소외감 느낀다느니 서운하다느니 그런 말 일절 꺼내지도 마. 정말이세요? 뭐?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 그만 가봐야 해서 전화 끊을게요, 어머님. 본인이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이젠 말씀 안 하시겠지? 아우 홀가분해. 기분 완전 째진다. 다음 주. 누나, 우리 집까진 뭐하러 왔어? 내가 준비 다 하면 데리러 간다니까? 어차피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뭘. 그리고 신랑이 나 데려다주고 공항 바로 간 거라 괜찮아. 근데 올케는 안 보이네? 누나, 모르는구나? 이번 여행 집사람은 같이 안 가. 뭐? 지난주에 공지 다 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가족 행사에 참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안 그래도 엄마도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다가 난리 났었나 봐. 왜? 엄마랑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엄마가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하랬다고 진짜 솔직하게 말했대. 뭐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엄마 화 많이 나셨겠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주말인데 올케는 어디 가고 집에 없어? 회사 잠깐 나갔어. USB 두고 왔다던데? 완전 자기 마음대로네. 어디 시집와서 시댁 식구는 뒷전이고 쟤 할 일만 해.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잠시 후. 형님도 계셨네요? 올케,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 네? 저한테요? 지금 출발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올케, 오늘 우리 여행 가는 날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천하태평하게 회사까지 다녀왔어? 아, 저는 여행 안 가기로 해서요. 집에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회사 서랍에 USB를 두고 와서 잠깐 갔다 왔어요. 누가 그런 게 궁금하대? 올케 우리 집 스타일 몰라?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면 말이야. 시댁 식구랑 어울려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누나, 이러다 늦겠어. 그냥 가자. 내가 다 얘기해 봤는데 소용없어. 누나만 답답하다니까. 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밥 먹는 자리도 계속 빠지고 여행도 안 가는 주제에
잘 지내긴 뭘 잘 지낸다는 거야? 저 신혼인데 신혼 즐길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랑 매번 밥 먹고 여행 다녔어요, 형님. 신혼 즐길 시간이 왜 없어? 나도 식구들이랑 놀 거 다 놀면서 애를 둘이나 낳고 잘 사는데 옳게 그거 다 핑계야. 나한테는 그런 말 따위 안 먹힌다고. 근데요, 형님은 시댁이 아니라 친정 식구잖아요. 형님은 시댁 식구 안 챙기면서 왜 저한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어울리라고 말씀하세요? 뭐? 당신 그만해. 누나 가자 그냥. 이러다가 우리만 늦어. 이 사람한테 말리면 끝도 없다고 내가 다 겪어보고 하는 말이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옳게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시댁 식구를 안 챙긴다고? 네, 형님은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하는 식구가 친정 식구잖아요. 심해부님이 속이 깊고 착하셔서 형님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지. 형님 그렇게 시댁에 무심하다가는 한 방에 목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목이 떨어져? 옳게 미쳤어? 아니요. 이혼 당하기 싫으시면 형님도 눈치껏 잘하라는 말이에요. 저한테만 본인 식구 잘 챙겨라 강요하지 마시고요. 당신 무슨 말이 그래? 누나가 언제 우리 식구만 챙기라고 했다고. 그리고 너도 똑같아. 넌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는 하니? 주에 2번씩 밥 같이 먹어줘?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난리야? 넌 네 식구끼리 놀면서 나 없으면 만나기 싫고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네 식구잖아. 네 식구. 내 식구가 아니라. 옳게 무슨 식구를 그렇게 무 자르듯이 싹 나눠서 네 식구 내 식구 거려? 우리 다 한 식구야. 옳게 내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나도 다 한 식구라고. 그러면 형님도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고 같이 밥 드실래요? 뭐? 그렇게 하기 싫으시잖아요. 표정에서부터 다 티나시면서. 당신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전화하지마. 일하느라 바빠. 아, 옳게. 혹시 남자 생겼어? 네? 그래서 여행도 안 가고 집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애들 많이 봤어.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 누나,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뭐가 사실이야, 이 등신아. 이제 할 말 떨어졌다고 막 나가네? 이래주면 나야 땡큐지. 오냐, 들어와. 형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만해요. 전에 형님네 집들이 갔을 때 제가 형님 방에서 명함 하나를 주었는데 형님 혹시 호빠 다니세요? 호빠라니? 옳게 내가 무슨 그런 상스러운 데를 가? 지금 옳게 들킬까봐 말 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 제가 준 이 명함은 심해부님 건가요? 심해부님께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누나, 이게 뭐야? S 사이즈부터 5X 라지까지 20명의 아름다운 수컷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야, 일이네. 옷가게야, 옷가게. 누나, 정말 호빠 갔었어? 매형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너 조용히 안 해? 나 아니야. 내 거 아니고 친구가 맡겨둔 거였어. 가 얼른. 나가자. 늦겠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두 분 말대로 제가 저희 집은 잘 지키고 있을게요. 다음 날. 옳게. 형님 벌써 귀국하셨어요? 심해부님 출장 일찍 마쳐서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 가신다더니. 아직 일본이야. 나 혼자 잠깐 밖에 나와서 통화 중인 거고. 옳게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저 점심시간 끝나가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제 했던 얘기 말이야.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서. 어제요? 아, 형님 집에서 주웠다는 호빠 명함이요? 그거 옳게 혹시 가지고 싶은 게 있나? 내가 면세점 들러서 사가던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돌아가면 다 해줄게. 딱히 없는데요? 옳게 진짜 우리 식구한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나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왕창 먹어서 기억이 없어. 정말이야. 친구들 말로는 아무 일 없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제발 비밀로 해주라. 그러셨구나. 전 형님께 아니라길래 심해부님 건 줄 알고 문자 보냈거든요. 뭐? 근데 아직 심해부님이 확인을 못 하셨는지 답장도 없으시네요. 심해부님 일정은 내일 끝난다고 했나요? 옳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사람한테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 애 엄마야. 애 둘이나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쩜 술집에 가서 남자랑 놀 생각을 했는지 저도 기가 막히네요. 그나저나 심해부님이 확인하기 전에
형님이 손 써야 할 텐데 일을 어쩌나? 나 이혼하면 올케 때문인 줄 알아? 아이씨 끊어! 평소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가 시댁 식구 모임에 불참하면 불만을 토로하고 식구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던 사람들이라 괘씸해서 벌인 짓이었어요. 저만 당할 순 없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고 심해부님께 연락을 남겼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님이 심해부님 핸드폰을 보자마자 몰래 가져가서 아예 부셔버린 모양입니다. 엄청 급했나 봐요. 그래놓고는 아예 번호까지 바꿔 새 핸드폰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제가 보냈다는 문자는 형님과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형님이 심해부님께 혼쭐 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저도 왔어요. 오늘은 바쁜 일 없었니? 웬일로 네가 여길 다 왔어? 우리가 쓴소리 했다고 네 성격에 곱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아직도 기분 안 풀리셨어요? 그래 엄마, 앞으로 볼 날이 안 볼 날보다 훨씬 많은데 그때 일은 다 풀고 잊어. 집사람이 엄마 주려고 선물도 사왔어. 여보, 얼른 꺼내봐. 선물? 네, 어머님. 회사 주변에 백화점이 새로 오픈했거든요. 직원들끼리 들렀다가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머나! 주황색 종이 가방이면 꽤 비쌌을 텐데 실크 스카프네? 너무 예쁘구나. 너무 예뻐. 좋아하시는 거 보니 그래도 당분간은 편히 지낼 수 있겠어. 휴. 어머님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내 생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 다. 그래, 그때는 나도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런 거지. 절대 내가 새아기 널 미워해서 그런 소리 한 건 절대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럼요 어머님. 그나저나 형님네는 안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던 애들이 오늘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지. 누나가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진짜 안 받네? 엄마, 누나네 갔다 올게. 당신은 여기 있어. 나도 같이 나가. 그럼 너희 가는 길에 나도 좀 나가자. 콧바람 좀 세게. 잠시 후. 올케 너지? 네가 말했지? 네? 뭘요? 우리 신랑한테 말이야. 너 아니면 그 인간이 그 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누나, 설마 매형한테 들켰어? 술집 가서 남자들이랑. 야, 남자랑 안 놀았어. 올케 맞지?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저 얘기 안 했는데요? 네가 문자 보냈잖아. 아니요, 안 보냈어요.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형님 생각해서 안 보냈는데. 그리고 저는 아주버님이랑 마주친 적도 없어요. 연락한 적도 없고요. 누나, 매형이랑 싸웠어? 그래서 혼자 나온 거야? 매형이랑 애들은? 나 어쩌면 좋아. 애들 아빠가 다 알아서 애들 데리고 집에서 나갔어. 당분간 집에 안 오겠다고. 뭐? 어디로 갔는데? 시댁으로 간 것 같아. 시부모님이 알면 나 정말 이혼일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형님이 호빵한 건 사실이고 아주버님께 비밀로 하고 속이려던 것도 사실인데. 울케 지금 웃음이 나와? 재밌어?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한 짓도 아닌데. 혹시 당신이 말한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왜 나야? 나 정말 아니야. 며칠 전에 당신 심해부님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왔잖아. 그날 당신 술 취해서 당신도 모르게 말했을지 누가 알아? 정말 너야? 넌 누나가 이혼하길 바라냐? 어떻게 네가 이래?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누나 나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매형한테 누나가 호빠 같다고 얘기하겠어?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벌써 집에 왔어?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형님도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새아기 말이 사실이야? 인연이 정신 못 차리고 어쩌자고 그런 데를 가서 남편한테 걸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이고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 너 때문에.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명함을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올케가 준 거잖아. 여보 그냥 사실대로 말해. 여기서 고집 부린다고 이미 벌어진 일을 돌릴 수도 없는데. 당신 내 말 못 믿는 거야? 새아기 정말 네가 우리 큰애네 갈라서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냐?
아주 우리를 물로 보고 행동하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옳게 이럴 거면 너도 끝내. 우리 식구랑 어울리기 싫고 우리가 부끄러우면 내 동생이랑 너도 이혼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누나 그건 아니지. 누나가 이혼한다고 나까지 이혼하라는 법이 어딨어. 나 이혼 못해. 이혼 못한다고. 옳게 당장 내 남편한테 가서 사실 아니라고 얘기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아우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야 나이 먹고 그딴 술집 간 게 무슨 자랑이라고 나더러 수습하래?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그랬어? 그래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던가. 질질 짜고 징징대고 그리고 뇌에 똥만 가득 찼나? 기억력이 왜 그 모양이야?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어머 얘가 정신이 나갔나? 시어미 앞에서 감히 내 자식들한테 뭐가 어째고 저째? 그 명함 네가 일본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갔잖아. 그 뒤로 난 그 명함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걸 아주버님한테 전해줘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너 거짓말 하지 마. 지금 3대1로 싸워서 밀리니까 나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리 우리 식구가 밉다고 해도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남의 딸 이혼녀 만들어 놓고 뭐가 잘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까지 엎어? 저 음식이 다 얼마짜린 줄 알아? 그러는 어머님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선물이 얼만지는 아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근데 주에 2번씩도 모자라서 주말마다 사람을 괴롭히질 않나? 날 못살게 군 건 바로 당신들이라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네 놈이 제일 악질이야 알아? 그저 네 엄마 누나 사이에서 안절부절 똥싼 강아지 마냥. 너 같은 머저리랑 살 바엔 이혼녀로 살 테니까 우리도 이혼해. 이혼이라니 얘? 너 지금 남의 자식 새끼들 다 이혼시키고 가겠다고? 제가 이혼시켰나요? 당신 자식들이 못나서 이혼당하는 거지? 그래도 우린 애는 없어서 낫네. 형님은 이혼 과정이 꽤 흥미롭겠어요. 저게 끝까지 사람 속을 긁어? 엄마가 얘기 좀 해봐. 제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고. 누나 나 그만해. 나까지 이혼하게 만들지 말고.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따로 얘기해. 어? 이거나 네 집 식구만 식구로 생각하는 주제에 이번 일 아니어도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꺼져.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창피하게 자식들 전부가 이혼이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시댁을 나와서 신혼집에 간 후 대충 짐을 챙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에게 돌아가며 전화가 왔는데 전부 거절했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형님이 가져간 명함을 심해부님이 형님 화장대 서랍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숨겨놓고 들켜서 생사람 잡고 난리였다니 어이가 없었죠. 심해부님이 수상해서 뒤를 캐보니 친구하고 한 번 간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다양한 사이즈의 남자들이 즐비하다는 그곳을 드나든 모양입니다. 이게 다 형님이 자기 친정 팔아 자기 알리바이 만들고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려고 계속 모임이며 여행 일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 더러운 짓에 가족 팔아먹으며 가족 운운한 시누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누나 알리바이로 이용되던 가족 모임도 다 없어졌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됐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모임이 없어졌대도 그 집 식구들이 싫어서 절대 돌아가는 일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게 그딴 모임 가지고 돌아가며 사람 잡더니 아주 꼴 좋네요. 2편 도련님 결혼식에 친정 부모님 못 오게 한 시모. 내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며느리한테 대접받아야겠다길래 대차게 찬물기 얹고 참교육. 여보, 도련님 결혼식이 언제랬지? 한 달 조금 남았을 거야. 왜? 그날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 어제 엄마가 전화해서 결혼식 언제인지 묻길래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래? 오늘 다시 연락해서 날짜 정확하게 알려드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날짜랑 시간은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덜 고생하시지. 알았어. 고마워. 그나저나 결혼식 할 생각하니 우리 결혼할 때 생각나네.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싸운다고 했는데 우린 아니었잖아. 진짜 천생연분이라고 그랬는데.
맞아.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왜 싸운다고 했는지 이해도 안 됐고 그랬지. 근데 당신 결혼식 때 왜 그렇게 울었어? 그냥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손잡고 들어오는 걸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딸 낳아서 결혼식 때 내가 내 손으로 보내줄 생각도 하니까. 뭐? 그날 결혼식 올리는 사람이 무슨 딸 결혼식까지 생각해. 하여간 눈물 많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참, 당신 아직 아무 준비 안 했다고 그랬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어 보여서 내가 다 예약해뒀어. 무슨 예약? 당신 머리랑 메이크업 말이야. 동생 하객들 본다고 당신 다이어트도 하고 있잖아. 정말이야? 안 그래도 샵 예약하려고 알아봐야 한다는 게 자꾸 깜빡했지 뭐야. 고마워.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괜찮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길래. 잘했어. 고마워. 그나저나 엄마한테 날짜랑 시간 말해줘야겠다. 곧 엄마 퇴근할 시간이거든. 그래? 장모님이랑 통화하고 와. 잠시 후. 엄마, 도련님 결혼식 날짜 신랑한테 물어봤거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니까 아직 시간은 넉넉하더라고. 그래? 다행이네. 네 아빠한테도 말해야겠다. 한 달 안 남은 줄 알고 어찌나 집에서 유난인지. 정말? 아빠한테 미안하네. 미안하기는 누가 보면 네 아빠가 결혼식 하는 줄 알겠다니까. 갑자기 안 하던 염세까지 하질 않나. 하하, 엄마가 이해해. 아빠 나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그래, 그날 이 양반이 어찌나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다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니. 엄마 사위도 그랬네요. 아무튼 엄마 아빠한테 말 좀 전해줘. 알았어. 한 달 후. 아유, 날씨가 왜 이리 더워. 내가 온다고 했으면 미리미리 에어컨이라도 켜놓지. 많이 더우세요? 입추 들어서는 날씨가 선선하길래 저희는 에어컨 잘 안 켜서요. 너희는 출퇴근할 때도 차 타고 다니니까 모르지. 아니면 가서 얼음물이라도 내오던지. 아유, 더워. 근데 여기까지는 혼자 어쩐 일로 오셨어요?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안 그래도 네 동생 결혼식 얘기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도 얼른 와서 여기 앉아. 며느리 네가 들어야 할 얘기니까. 네? 저요? 그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맞아요, 엄마. 덥다고 하시면서 전화로 해도 될 텐데. 시끄럽고 네 시동생 결혼식 날 사돈네도 오라고 불렀지? 네. 사돈네한테 다시 연락 넣어라. 안 와도 된다고. 네? 왜 엄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당연히 모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넌 조용히 안 해?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니 며느리 네가 이해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양가에서 150명씩만 불러서 식 올리라는데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니?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건데. 아휴, 하필 시기가 딱 이래버려서 축의금도 얼마 못 받겠네.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못 오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지인을 빼고 처가 어르신들을 모시죠. 이미 청첩장 다 돌리고 초대도 다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네 동생 입장은 생각 안 하니? 어차피 사돈네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 아니야. 어머님, 당장 며칠 후면 도련님 결혼식인데 저희 부모님도 샵 예약 다 하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 제가 생각해도 처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걔 친구들 중에서 시간 안 되는 사람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뭐하러 사서 그런 고생을 해? 그냥 식구들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돈네가 우리 막내 결혼식에 꼭 올 필요가 있니? 네? 엄마! 맞잖아. 내가 너희들 결혼식 때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왜들 호들갑이야. 둘째 결혼식에 지 친구들 지인들이 오는 게 맞지. 사돈네가 자리할 게 뭐 있냔 말이지. 내 말이 틀렸니? 저희 부모님께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뭐?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식구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챙기고 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머님은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돈네는 멀리서 오니까 오면 계속 신경 써야 하잖니.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사돈네만 주구장창 신경 쓰니? 나 그날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어 얘. 여기까지 오느라 기름값에 차비까지 줘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 부모님 오시면 어머님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니까 오지 말라는 말이네요? 여보, 그만해.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엄마, 저랑 얘기해요. 네? 뭐야? 내가 언제 그랬니? 사돈네가 멀리서 오면 피곤할 테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자리가 없다는데 굳이 멀리서 올 사람이 알아서 피해주는 게 맞지. 너도 그날 사돈네가 오면 네가 신경 쓸 시간이나 있는 줄 알아? 왜 없어요? 당연히 식준비로 바쁘니까 사돈네랑 인사 주고받고 할 시간이 어딨어?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 안내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너는 네 남편 동생 결혼식에 가서 놀고 먹고만 하려고 했어? 인사할 시간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 저도 결혼식 해봐서 다 알아요. 거짓말 할 걸 하셔야죠. 그리고 도련님 결혼식 날 저 부려먹기 편하자고 저희 부모님 못 오게 하시는 거죠? 뭐야?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는다고? 다 식구가 해야 하는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정말 왜 들리래요? 엄마, 그만 가세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시기가 이렇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속내가 어떤지 전 다 알았으니까요. 아이고, 그런다고 내가 사돈네 불러줄 줄 아니? 내 아들 결혼식이니까 나도 이럴 권리 있어, 얘?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도련님 결혼식 가려고 준비한 모든 비용 어머님이 돌려주세요. 뭐? 여보, 그걸 왜 내가 주니?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못 오시게 했잖아요. 그럴 권리 충분히 있으시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손해본 금액만큼 당당히 청구할 권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머, 제가 시어미 앞에서 어쩜 또박또박 한마디도 안 지고 말을 할까? 너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어? 사돈네가 이러라고 그랬니? 아니요, 어머님께 배웠는데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말 행동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원래 사람은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려면 거울 치료가 딱 좋거든요. 위약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식구끼리 위약금이 어딨어. 난 분명 사돈네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 안 된다고 말했으니 사돈네한테 얘기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날 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안 그래도 뉴스 보고 네 아빠가 걱정 많이 하더라. 아빠 많이 실망했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 그래도 괜찮아. 멀리까지 가기에 조금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난 안 가서 좋기만 한데. 그래도 어머님이 한 말이 너무하잖아. 좋게 얘기해서 전하면 될 말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냔 말이지. 아들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정신 없어서 그래. 그나저나 이번 주 주말이지? 축의금 보낼 테니까 미리 은행에서 뽑아가. 됐어. 축의금은 무슨 축의금이야. 초대했다가 쌩 하니 까버린 사람들인데 그 돈으로 그냥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도 사돈네 결혼식인데 빈손일 수가 있어. 식구끼리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네 통장으로 돈 보낼게. 떼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나중에 사돈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할 거야. 아휴, 알았어. 축의금 많이 보내지 마. 엄마가 많이 보내도 금액 보고 내가 낼 만큼만 내고 돌려줄 거니까. 아유, 이럴 때 보면 아직도 애라니까. 언제 철들래. 엄마가 직접 안 들어서 그래. 난 괘씸해서 그렇게 못해. 알았다, 알았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도련님 결혼식이 코로나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도련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도련님 결혼식 때 시어머니 지시하에 온갖 잡일을 다 했고요. 남편은 도련님 지인들과 아는 사이라서 인사하느라 바빴고 시아버지 회사 사람들까지 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 더 화가 치밀었죠. 저 사람들보다 저희 부모님이 뒷전이라는 사실이요. 친정 부모님이 도련님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모습에 열받아서 축의금은 10만 원만 냈고요.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은 다시 돌려드렸네요. 엄마가 왜 전부 돌려주냐고 잔소리 하셨지만 작은 쾌감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제 남동생이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2년 후. 누나, 지금 시간 괜찮아?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누나한테만 못한 말이 있어서 지금 아니면 늦을까봐. 뭔데? 우리 결혼식 크게 안 하고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랑 식구들, 친인척들만 모시고 작게 할 건데 누나도 매형이랑 시간 맞으면 매형만 모시고 와. 그래? 식장 알아본다고 호텔 돌아다니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스몰 웨딩이야? 그냥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돈 아껴서 신혼집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잘했어. 나도 살아보니까 결혼식은 작게 하고
그 돈 보태서 집을 더 좋은 데로 갈 걸 하고 후회되더라고. 아무튼 누나, 나 잠깐 짬내서 전화 중이라 가봐야 하거든? 그래, 알았어. 결혼 준비 잘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는 선에서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누나. 그날 저녁. 여보, 곧 내 동생 결혼식인데 당신 시간 괜찮아? 정말? 처남 결혼해? 당연히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가야지. 우리 결혼할 때 처남도 바쁜 와중에 와줬었잖아.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 동생이 그러는데 결혼식을 스몰 웨딩으로 한다네? 스몰 웨딩? 그래서 하객들도 최소 인원으로 부를 건가 봐. 당신 시간 안 되면 나 혼자 갔다 와도 되고. 나 시간 괜찮아. 그러면 우리 식구 중엔 나 말곤 못 가는 거야?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 인원이 정해져 있나 보던데?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처남 결혼하는데 축의금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 어머님이 서방님 결혼시킬 때 난리 났었던 거 잊었어? 아마 본인이 우리 동생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왜 내야 하냐고 하실 뿐이라고. 엄마도 그때 결혼 준비 때문에 한참 예민해서 그런 거지. 처가 어르신들도 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 보내주셨잖아. 오고 가는 정이란 말도 있으니 나 믿고 우리 부모님께 얘기하자. 알았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 며칠 후. 네가 우리 집엔 웬일이니? 아버님은 안 계세요? 그 양반 친구 만난다고 잠깐 나갔다. 왜? 아, 그게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제 동생 결혼하거든요. 그래? 청첩장이니? 네, 그래도 제 동생 결혼식인데 청첩장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식장이 그리 멀지 않네. 너희 갈 때 일찍 나서서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 태우고 시간 맞춰 가면 되겠네. 어머님, 이번 결혼식 날에는 무슨 옷을 입고 가면 좋으려나? 예, 안싸도는 그날 한복 무슨 색으로 입는다니? 옷이 겹치면 아무래도 그렇잖니. 나는 하객이고 안싸도는 신랑 엄만데. 어머님, 머리는 깔끔하게 올리고 가는 게 낫겠지? 내가 머리 스타일링해서 이렇게 올리면 사람이 워낙 고급져 보이거든. 허허. 그래도 너무 꾸민 티 나면 내가 신랑 측 엄마인 줄 오해하니까 안싸도니 어떻게 하는지 네가 좀 알아와봐. 알겠니? 어머님! 아우,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 귀청 안 먹었어 아직.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길래요. 3번이나 불렀어요. 왜? 어머님은 참석 안 해주셔도 돼요. 뭘 말이냐? 제 동생 결혼식이요. 아니야, 할 거야. 사돈총각 결혼인데 당연히 가야지. 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스몰 웨딩으로 진행해서 양가 부모님과 친한 지인이나 친척 소수만 초대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거래요. 그 소수에 나는 못 들어간다고? 네, 어머님은 못 가신다고요. 내가 왜 못 가니? 못 갈 이유가 뭐 있다고? 자리가 없어요. 뭐? 제 동생 결혼식에 어머님이 가실 자리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어머님은 못 가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너 이 청첩장은 뭐하러 가지고 왔니? 놀리려고 가지고 온 거야? 아니면 너 그때 내 아들 결혼식 날 사돈네 못 오게 했다고 복수하려고 가지고 왔니? 복수요? 그래 보였어요? 어머님도 그때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못 오시게 한 게 잘못인지 안다는 말씀이네요? 내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난 나라에서 정해준 법대로 지켰을 뿐인데 한나라 국민이 법 지키는 게 잘못한 일이냐? 근데 참 이상하죠. 150명까지라더니 서방님 하객이 100명 정도 됐나? 코로나 터졌다고 다들 안 오고 그냥 축하 인사만 하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하고 축의금만 보낸 사람이 많았죠? 그랬어? 난 몰랐네? 그냥 걔네가 그렇다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괜히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시동생네한테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라도 동선에 한번 물어볼까요? 야, 이제 와서 다 지난 일을 왜 들쳐? 너 참 이상한 애다. 네 부모 혹시라도 왔다가 코로나 걸리실까 내가 배려해 준 건데. 어머님 그런 의도로 저희 부모님 못 오시게 한 거 아니셨잖아요. 저한테 속마음 다 들켜놓고선 왜 갑자기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복수하려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딴 거 왜 들고 와서 사람 속을 들들 볶아대? 축의금 받으러 왔어요. 뭐? 저희 부모님이 서방님 결혼할 때 축의금 주셨잖아요. 어머님도 주셔야죠. 너 지금 거래처 왔니? 이게 지금 가족끼리 오고 가는 대화야? 그리고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이야, 협박이?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받기만 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거는 솔직히 양심에 털난 사람도 그 정도로 양심 없진 않아요. 축의금, 조의금 떼먹는 사람들이랑 겸상도 하지 말라던데 어머님이 설마 그러실 건 아니죠? 너 지금 나 놀리려는 거지?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지. 사돈총각이 결혼하는데 내 자리가 왜 없겠어? 제 동생이 스몰 웨딩 한다고 가족들이랑 친인척들만 불러서 식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랑만 데리고 다녀오려고요. 우리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냐? 그리고 스몰 웨딩에서 남는 게 뭐 있다고 스몰 웨딩이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야지. 본인들이 싫다는데 어머님이 왜 화를 내세요? 아무튼 전 어머님 자리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괜히 오신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남편 통해서 축의금만 보내주세요. 다음 날. 아니 어쩜 사람이 그러니? 사돈총각 결혼식에 나랑 네 아빠는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우리 식구 단체로 가면 처남이 부담스러울 거야. 부담스럽기는? 우리가 가서 신랑 하객 머릿수 채워주면 좋지. 사돈네도 이러는 거 아니다. 네 동생 때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거고 이건 대놓고 그때 일 담아뒀다가 냉큼 복수하려는 거잖니. 집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잖아. 진짜 처남이 결혼식 최대한 작게 한다고 했어. 나도 옆에서 다 들었어. 아들, 너 지금 엄마 편 안 들고 결혼했다고? 네 처 말이면 그저 다 맞다는 거야? 상황이 다르잖니. 엄마도 이제 그만해. 처남 결혼식에 엄마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가고 싶어해?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니? 사돈네랑 인사하고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거지. 대접이라니? 그래도 내가 지 시어미인데 사돈총각 결혼식에 가면은 쟤 아무리 제 식구 결혼식이라지만 날 모른 채 하고 신경 안 쓰겠니? 거기 사돈네 지인도 많을 텐데 당연히 그 누구보다 날 제일 먼저 신경 쓰겠지. 엄마, 그게 무슨 철없는 소리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요즘에는 그러면 욕 들어. 욕 듣기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특히 제 식구 지인들 앞에서 말이야. 엄마, 특히나 그런 마음으로 가려는 거면 절대 가지 마. 뭐야 그게. 남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가야지 대접받으러 간다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다 왜? 또 청첩장 보니까 꽤 유명한 데서 결혼식 하던데. 아유 아까워라. 엄마 그러지 말고 축의금만 보내요. 우리도 받았었잖아. 꼴랑 10만원? 그게 받은 거니? 그 정도는 남도 그렇게는 안 줘. 엄마가 어떻게 알아? 뭐를? 처가 어르신들 축의금 금액 말이야. 나도 몰랐는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설마 봉투 열어봤어? 아니 내가 열어보기는 네 동생이 말해주길래 들은 거지. 아무튼 꼴랑 10만원으로 생색 내려나 본데 내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고? 가만히 안 보면 어쩌실 건데요? 여보 언제 왔어? 뭐야 며느리니? 그 10만원 제가 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서방님 축의금으로 100만원 주셨거든요. 100만원? 축의금에 100만원은 없었는데? 내가 분명히 장부 다 뒤져봤는데? 어차피 참석도 못 하셨는데 축의금 많이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드리고 제 돈으로 낸 거예요. 이름만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 쓴 거고요. 너 그 돈을 왜 네 마음대로 돌려주니? 네 돈도 아니면서? 그 돈은 우리 아들 돈인데? 그게 왜 서방님 돈이에요? 서방님 손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그땐 저희 부모님 돈이었죠. 물론 저는 부모님 자식이니까 제가 그 돈을 알아서 할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요. 너 이렇게 속 좁은 애였니?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야 복수심에 이러는 거잖아. 당장 그 돈 돌려내. 받아와. 엄마 자꾸 이러면 전화 끊어놔. 어머님이야말로 제 동생 결혼식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뒤에서 한서린 소리를 하고 계셨어요. 제 동생 결혼식이 어머님 잔치상 차려주는 자리인 줄 아세요? 어머님이 이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제 동생 결혼식에 초대하겠어요. 그러는 너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네 부모까지 불러서 뭐 하려고? 사돈네가 못 온다니까 이마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날 몰아갔니?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도요? 어머님도 인정하신 거네요. 어머님 속내가 불순했다는 거요. 그리고 왜 축의금 안 보내주세요? 지금 먹고 튀려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얌체 스타일이셨구나. 얌체? 너 미쳤어? 여보 그만해. 엄마도 그만하고. 이러나 저러나 제 동생 결혼식에 어머님 자리는 없으니까
뒤에서 이러시지 마시고 앞에서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체면 빠지게 이게 뭐예요? 아유 저거 말하는 뻔세 좀 봐.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네 얼굴 보면 속이 깝깝한 게 체할 것 같으니까. 어머?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축의금은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안 주시면 저 어머님이랑 앞으로 절대 겸상 안 할 거예요. 엄마 전화 끊을게.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남편이 보기에도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싶은지 알아서 남편 선에서 통화를 마쳐버렸고 시댁에 갔다 오겠다며 불이 나게 집을 나서더군요.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셨답니다. 그것도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쇼에 불과한 행동이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둘이서 제 동생 결혼식을 다녀왔고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연락도 안 하고 시댁에 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와 얼마 후 제 생일에 생일 축하하러 오겠다고 하시길래 싫다고 오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축하해 주러 오시는 건 핑계일 뿐이고 며느리 생일날까지도 대접받고 부려먹고 싶어 오시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보이니까요. 그 좋은 날까지 제가 미쳤다고 시어머니 대접 다 해드리고 욕먹어가며 음식 차리고 접대해야 하나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자꾸 남의 잔치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순수한 마음도 아니잖아요. 3편 시모 생신 때 백화점에서 순금 팔찌 선물했더니 요즘 누가 백화점에서 물건 사냐고 비아냥대는 신우. 신우 생일에 제일 저렴한 선물 주고 참교육. 언니, 곧 우리 엄마 생일인데 선물은 준비했어요? 아직 어머님 생신까지 한 달 정도 남지 않았나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좋아져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러다 언니가 사려는 물건 품절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천하태평이에요? 아가씨, 걱정은 고맙지만 제 선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엄마 눈 높아요. 아무 선물이나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이미 어떤 선물 할지는 저도 생각해 뒀어요. 저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선물 어떤 거 살 건데요? 현금? 상품권? 뭔데요? 저 액세서리요. 에게? 언니, 우리 엄마가 애도 아니고 무슨 생일 선물로 액세서리를 줘요. 그리고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액세서리 안 해요. 만날 때마다 못 느꼈어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아가씨야말로 어머님에 대해 잘 모르시나 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안다고? 어머님이 다른 액세서리는 불편하다고 안 하시는데 팔찌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팔찌요? 네, 전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다가 어머님이 갖고 싶다고 했던 팔찌가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요. 그땐 시간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우리 엄마가 팔찌를 좋아한다고요? 언니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 귀금속 알레르기 있어서 액세서리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정말 어머님이 귀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도 우리 엄마한테 목걸이, 팔찌, 귀걸이도 선물한 적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피부 가려워서 피나서 약까지 바르고 그랬다니까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귀금속 알레르기 알고서 일부러 선물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제가 그러겠어요. 근데 무슨 생일 선물로 팔찌예요. 오빠한테 다 이르기 전에 관둬요. 아가씨, 혹시 어머님께 선물할 때 목걸이, 팔찌, 귀걸이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왜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순금 아니면 그렇게 피부가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도금으로 선물하셨어요? 도금이라뇨. 내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 선물로 도금을 선물해요. 참나,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저도 나름 14K로 선물했거든요. 앞으로 어머님께 혹시 액세서리 선물하려거든 꼭 24K로 준비해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아가씨 때문에 어머님 피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뭐예요? 내가 우리 엄마 딸이에요.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러니까 훈수 두지 마요. 그리고 요즘 누가 부모님 생일 선물로 그런 걸 한다고 유난이야. 아가씨는 선물 뭐 준비하셨는데요? 혹시 성의 없어 보이게 현찰로 준비하려는 건 아니죠? 현찰이 왜 성의가 없어요? 요즘 선물은 돈이 짱이라고요. 돈으로 주면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 다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생신 선물인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선물다운 선물을 하는 게 더 감동받으실 것 같아서요. 전 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도 언니 알아서 해요. 짜증나게 진짜. 나이 많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는. 그래요, 그럼 아가씨 마음대로 하세요. 전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뭐야 진짜.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주제에 감히 날 무시했겠다. 두고 봐. 엄마가 누구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딸이랑 며느리의 차이가 뭔지 내가 기필코 보여주겠어. 며칠 후. 어머나, 난 정말 괜찮아. 24K면 비싸기도 비쌀 텐데 굳이 이 팔찌 아니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전에 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셔서 꼭 이 팔찌를 어머님 선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꼭 받아주세요. 네? 내가 그래도 되려나? 그럼요. 그때 어머님이 착용했을 때 딱 어머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셔서요. 다 늙은 내가 피부가 하필 약해서 순금이 아니면 뭘 하질 못해. 그래도 예쁘긴 참 예쁘구나. 제가 예약까지 걸어뒀거든요. 이 팔찌가 어머님께 갈 운명이었는지 매장에 전화했을 때 이 팔찌 새 제품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하길래 바로 예약해달라고 했죠. 그랬니? 시어머님 생신 선물로 해드리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서 이 나이에 이런 선물도 받아보네. 어머님, 그러면 저희도 이제 슬슬 저녁 먹는 장소로 이동할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잠시 후.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엄마, 나도 선물 가져왔어. 아마 오빠랑 세연이 선물보다 내 선물이 제일 좋을걸? 허허, 애들이 언제 이만큼 커서 당신 선물도 다 준비해서 오고 우리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 그렇네요. 장남이 장가간 거 보면 우리가 오래 살았죠. 다들 고맙구나. 살면서 올해 생일이 제일 행복하고 기억에 남겠어. 근데 새언니는 선물 안 줘요? 설마 준비 못한 거 아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진작 준비하라니까. 전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어머님께 드렸어요. 맞아. 새아기는 밥 먹으러 오기 전에 백화점 들러서 내가 갖고 싶었던 이 팔찌 선물로 해줬지 뭐니? 당신 팔찌 샀어? 어이구 눈부셔라. 당신이랑 잘 어울리네. 여보, 이 팔찌가 24K야. 새아기가 제 시어미 첫 생일이라고 무리한 게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무리 아니에요. 그래, 엄마. 이 사람 능력 알잖아.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벌어. 괜찮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해서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는데 당신은 그저 고맙게 받으면 돼. 그게 며느리한테도 의미 있지. 뭐야? 백화점에서 샀다고? 언니, 돈이 남아도나 봐요. 네? 인형이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아빠, 꾸중 들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언니야. 요즘 누가 백화점에 가서 정가로 제품 구매한다고? 그걸 요즘엔 돈찌랄이라고 한다고. 백화점에서 누가 정가로 구매한다니요. 백화점 가면 쇼핑하고 물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돈이 썩어 남아서 백화점에서 정가 주고 구매하나요? 여보, 그냥 무시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해주니까 괜히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너도 그만해. 모두가게 인형. 오빠도 조심해. 언니 저러다가 거덜나면 오빠 통장에서 돈 빼간다. 저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같은 제품이어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산다고. 왜 다들 내 말은 안 들어줘? 너 오늘 네 엄마 생일날인데 기분 좋은 자리에서 자꾸 불평불만만 할 거면 집에 가 있어. 우리끼리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아빠!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만해 너. 해준 사람도 선물 받은 사람도 다 좋다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오늘 엄마 생신날이야. 잊지 마. 너 투정 부리는 자리 아니라고. 다들 나한테만 그러지. 나 밥 안 먹어?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당신이 왜 죄송해. 제가 잘못한 거지. 부모님 앞에서 저럴 정도면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 깨달을 줄 알아야 해.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가자꾸나.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우리 딸이 철이 많이 없지. 이 양반이 어릴 때 딸바 보여서 오냐오냐 키워서 저래. 아이 참 당신은 그게 언제적인데. 아무튼 밥 먹자. 배고프다. 네, 아버님. 다음 날. 엄마, 피부 괜찮아? 근데 이거 진짜 24K 맞아? 정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정품이지 얘는. 엄마 피부 괜찮아. 봐.
아무리 봐도 돈 아까운데. 이거 온라인몰에서 사면 몇 배는 더 싸게 산단 말이야. 요즘 온라인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완전 손해본 거 아니냐고. 너는 네 돈도 아닌데 왜 어제부터 구시렁거려. 제발 1절만 해라, 1절만. 내가 나 좋자고 하는 말이야? 다 우리 식구 위해서 그러지. 언니처럼 저렇게 돈 헤프게 쓰는 사람이면 더더욱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그만해, 인형아. 네 새언니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준 건데 자꾸 그러면 기분 안 좋잖니. 이 상황이 나만 이해 안 돼? 평소엔 10원이라도 아끼려던 사람들이 왜 언니한테만 이렇게 인심이 후해지는 건데. 아가씨, 전 어머님 생신 선물이니까 택배로 받기도 꺼려지고 다시 한번 실물로 보고 착용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 가서 구매한 거예요. 아니, 누가 바보같이 백화점에 가서 착용하고 바로 구매를 해요. 백화점에서는 그냥 착용하고 직접 보고, 사는 건 온라인몰에서 싸게 사는 거죠. 언니는 그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어요? 공부머리랑은 다른가? 너 대체 왜 이래? 엄마 앞에서 자꾸 애처럼 이럴 거야? 이미 지난 일이고 끝난 얘기야. 더 꺼내지 마. 엄마는 새언니가 준 선물 마음에 드는데 왜 그래? 네 오빠 말대로 이제 그만하자. 더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니. 매장에서 새 제품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해서 예약까지 걸고 구매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언니는 그 말을 믿어요? 다 자기들 상품 팔려고 하는 수작이지. 순진한 거야 뭐야. 남들이 다 한 번씩 착용해 본 거 새 제품이랍시고 파는 거라고요. 아휴, 얘들 좀 떼어놔라. 이러다 하루 온종일 싸우겠어. 이제는 나도 못 말려, 엄마. 엄마, 오빠, 내 말이 틀려? 온라인몰에서 샀으면 더 싸고 할인까지 받아서 새 제품 받을 수 있는 건데 언니가 어리석은 짓 한 거야 지금. 언니, 백화점에서 물건 사본 적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죠? 백화점에서 물건 구매한 적이 많이 없긴 하지만 아가씨보다는 제가 더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예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저 이기고 싶어서 괜히 없는 친구들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하나 이겨서 뭐해요? 그냥 아가씨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친구들이 말하기를 온라인몰이라고 전부 새 제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고가 없으면 디피했던 상품을 보내주기도 한다네요. 매장에 진열한 제품도 진품일지 가품일지 어떻게 알아요? 가품을 진품이라고 전시해놓고 팔면 그만이지. 아가씨,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가품을 진품이라고 팔면 뉴스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두고 진품을 가품이라 속이고 팔겠어요? 원래 모든 일은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잘난 척 하지 마시죠. 난 백화점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고요. 언니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아가씨 생일 때 백화점에서 직접 안 가고 온라인몰에서 제일 저렴하게 할인까지 알뜰히 받아서 구매할게요. 뭐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나도 이번 네 생일부터 용돈 말고 갖고 싶었던 거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줄게. 그게 훨씬 편하고 좋겠다. 오빠, 지금 농담이 나와? 둘 다 재수없어. 엄마!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항상 먼저 걸어서는. 당신 괜찮아? 나 괜찮아.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늦었으니까 우리도 집에 돌아가자. 그래. 몇 달 후. 언니, 곧 제 생일인 거 알죠? 저 갖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거 사줘요. 네? 아니, 선물이 주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저 이거 계속 갖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오빠까지 내 나이에 사치라고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사주면 안 돼요? 제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하면 다들 말 못할 거잖아요. 갖고 싶은 게 뭔데요? 언니가 사줄 거예요? 얘기해봐요. 아싸, 저 이 가방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서 쪽팔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러다 나 친구 없어지면 나 가족들 원망할 수도 있다고요. 20대 후반 백수 능력에 맞지 않게 명품 가방 들고 술 마시러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리 당당한지. 800만 원이요? 아가씨, 제가 봐도 이건 아가씨가 들고 다니기엔 아직 필요 없는 가방 같아요. 언니, 이런 가방은 딱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들고 다니기에 예쁜 가방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생일 때 엄마가 갖고 싶었던 팔찌 사줬잖아요. 그니까 나도 사줘요. 저 가방 아니면 다른 선물은 다 필요 없으니까. 알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아가씨 생일 전에 해외 출장 있다고 했는데 그때 부탁해 볼게요. 정말요? 정말 저 가방 제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언니 진짜 사랑해요.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언니 고마워요. 대신 생일 때까지 엄마 아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왜요? 엄마 아빠가 언니가 저한테 800만 원짜리 가방 사주는 거 알면 분명 못 사주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절대 제가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생일날 서프라이즈인 것처럼 줘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언니가 저한테 이 가방 선물하고 싶은 것처럼 해야 해요. 오빠가 눈치채면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아싸! 언니 그러면 생일날 봐요. 일주일 후. 왜 혼자야? 엄마 아버지는? 진짜 엄마 아빠 왜 저래? 내 생일인 줄 뻔히 알면서 모임 사람들이랑 여행 갔대. 내 선물도 안 주고 갔어. 짜증나. 맞다. 내가 깜빡했네.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걸 깜빡하고 있었지 뭐야. 당신 알고 있었어? 응. 어머님이 아가씨 생일이랑 모임 여행 일정이랑 겹친다고 우리 보고 아가씨 생일날 본인들 몫까지 잘 챙겨달라고 돈까지 주셨거든. 우리끼리 외식하라고 하시더라. 이씨. 결국 나한테 주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진짜 내 친부모님 맞아. 이게 부모님 안 계신다고 못하는 말이 없지. 네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아직도 네 생일 챙겨줘야 하냐? 정신 안 차려? 됐어. 난 언니만 있으면 돼. 언니, 제 선물 가지고 왔죠? 저 이날만 기다렸다고요. 그럼요. 아가씨 선물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당연히 준비했죠. 여보, 내가 부탁했던 선물 사왔죠? 그거? 그럼. 난 그게 인형이 선물인 줄 몰랐네.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사준단 말이야? 뭐야, 뭔데? 빨리 나 현기증 나니까 내 선물 줘. 아가씨, 여기요. 생일 축하해요. 이게 뭐야? 포장이 왜 이래? 오빠, 백화점 가서 산 거 아니야? 아가씨, 요즘 누가 백화점 가서 직접 선물 산다고 그래요. 온라인몰로 구매하면 더 저렴한데. 남편이 출장 간 곳이 베트남이었거든요. 거기 명품 시장 유명한 거 알죠? 네? 난 몰랐는데 인형이 네 말대로 명품 시장 갔더니 완전 헐값에 이런 명품 가방들을 팔더라고. 진품이랑 비교해도 모를 만큼 질도 좋더라니까. 뭐해, 선물 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포장은 뜯어봐야지. 오빠, 그러면 이 가방을 지금 베트남 명품 시장, 아니 그 짝퉁만 파는 시장에서 사왔다는 거야? 나랑 장난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가방 사준다고 했잖아. 아가씨가 전에 그랬잖아요. 백화점 가서 사는 건 바보라고. 백화점에선 그냥 보고 착용하고 그러기만 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딴 구닥다리 짝퉁 가방을 사온 걸 나더러 이해해달라 뭐 그런 거예요? 이해는 안 바라고요. 저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다가 딱 시기가 남편이 베트남으로 출장 간다기에 거기서 사다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온라인보다 베트남 시장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가씨 싸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내가 백화점 가서 실물 봤는데 이거랑 크게 다를 거 없더라. 남들은 더 모를걸? 나도 이거 살 때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웃겨? 지금 이게 웃겨? 네가 그러고도 내 오빠야? 이거 지금 몰카지? 내 생일이라고 놀라게 하려는 그런 거잖아. 재미없으니까 이제 진짜 선물 줘. 내 800만 원짜리 가방 내놓으라고. 친구들한테 이미 자랑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딴 가방을 들고 가라고? 이딴 가방이라뇨, 아가씨.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온 귀한 가방인데 어쩌면 백화점에서 산 가방보다 더 값진 가방이죠. 세상에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모양 같고 가방 기능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됐죠. 이딴 가방 줘도 안 가져요. 그래? 어차피 이 가방 살 때 사장님이 나보고 잘생겼다면서 많이 깎아주셨거든. 그래서 원래는 7만 원 이랬는데 나 이거 2만 원 주고 샀잖아. 2만 원도 많이 주고 샀네. 조금 더 깎았어야지. 아가씨가 들으면 또 우리가 돈 안 아낀다고 헤프게 쓴다고 잔소리하겠어. 맞다. 거기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인 걸 깜빡했네. 내가 더 할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인형아, 오빠가 미안하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꽁트해?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 언니는 몰라도 오빠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야, 무슨 돈도 안 버는 애가 8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네 언니한테 사달라고 전화까지 해. 너야말로 혼나 볼래? 뭐야, 언니 다 얘기했어요? 둘이 알면서 꾸민 짓이었어? 죄송해요, 아가씨.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기대하는 표정이 너무 웃겨서 중간에 실패할 뻔했지 뭐예요. 어차피 엄마 아버지도 생일 선물 준비 못했다는데 언니가 준비한 귀한 선물이라도 받아. 나중에 선물 하나 못 받았다고 오리처럼 입 대빨 튀어나오지 말고. 아이씨, 오빠나 가져. 나 앞으로 오빠랑 연락 안 할 테니까 오빠도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래? 그럼 나야 땡큐지. 네 용돈도 없다 앞으로. 뭐? 아가씨, 여기서 아가씨가 자존심 부리면 손해일 텐데 괜찮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외식하라고 돈도 주셨는데 그 돈 저한테 있다는 거 잊었나 봐요? 저기요, 그 돈 주세요. 제 생일이라서 엄마랑 아빠가 돈 준 건데 왜 언니가 가져요?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으니까 줘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게. 엄연히 따지면 시부모님이 저한테 아가씨 생일이니까 두 분 목 챙겨주라고 준 돈인데 그걸 아가씨 술 먹으러 가는데 쓰라고 줄 수는 없죠. 지금 밥 안 먹고 갈 거면 이 돈은 다시 시부모님께 돌려드릴게요. 됐어 여보, 그냥 가게 둬. 우리끼리 먹고 가자. 생일에 꼭 주인공이 있어야 밥 먹나? 오빠! 아이! 다 짜증나! 며칠 후. 어머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 너무 재미있었지. 참,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팔찌 보고 얼마나 부러워들 하던지. 내가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대우도 받아보네.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전 그걸로 좋아요. 그나저나 아가씨 생일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아가씨 생일 선물 준비해서 줬더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날 밥도 못 먹고 아가씨가 가버리는 바람에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돈은 안 쓰고 뒀어요. 죄송해요. 선물을 뭘 준비했길래 걔가 밥도 안 먹고 갔어? 실은 아가씨가 생일 며칠 전 전화해서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걔가 갖고 싶은 거라면 설마? 네, 800만 원짜리 가방이요. 어머나, 걔가 정말. 내가 미안하구나. 딸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그런 폐를 끼치게 만들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저도 그 가방은 못 사고 다른 걸 줬더니 아가씨가 그렇게 기분이 상했나 봐요. 기분 상할 게 따로 있지. 걔는 대체 언제 철들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유, 차라리 새아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싶을 때가 종종 있을 정도야.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돌려드릴게요. 됐다. 우리 없을 때 내 딸 생일 챙겨준 걸로 고마우니까 그 돈은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렴. 제가요? 아유, 어머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내고 싶지 않다. 내가 순금 팔찌도 선물 받았는데 그깟 돈 얼마든 줄 수 있지. 어머님 감사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딸 앞으로 네가 철들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저리 컸으니 말이지. 내가 기댈 곳이라고 너밖에 없어. 부탁 좀 할게. 아주 호되게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제가요? 아무래도 네 말은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 양반도 느꼈는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철 만들게 해주면 뭐든 해주겠다고 하더라. 맡겨만 주신다면 해볼게요. 대신 남편 도움 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우리 도움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누이의 철들기 프로젝트를 떠맡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도 신우에게 당한 일이 많았는지 제가 신우가 하는 행동대로 소소하게 복수해주니까 은근히 다들 즐기면서 지켜보는 분위기였거든요. 다행히 철부지 신우 말고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잘 해줘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사춘기 소녀처럼 아직 반항기지만 앞으로 신우 다루는 법을 득도하면서 신우도 식구들과 저에게 잘할 날이 오겠죠? 4편 20년 넘게 시모에게 시집살이 당해서 쌈딱이 되었는데 시모가 나이 들자 내게 병수발을 기대하길래 대차게 까며 참교육. 당신 저번 주에 우리 엄마한테 고구마 줄기 반찬 보냈지? 응. 그거 썩었다더라. 엄마 지금 그거 먹고 배탈 나서 오늘 급하게 응급실 갔대. 또 그 소리야? 그 고구마 줄기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야. 썩긴 뭘 썩어. 받자마자 조리해서 보낸 건데. 양념 재료가 오래된 거 아냐?
뭔가 잘못됐으니까 엄마가 탈이 났겠지. 그거 우리도 먹었는데 멀쩡하잖아. 어? 그런가? 이상하네. 어머님 구라치는 거 한두 번 봐? 지난번에 계단에서 굴렀다고 응급실 실려갔는데 어디 부러진 곳 하나 없었잖아. 그 연세에 높은 계단에서 굴렀으면 팔이든 다리든 실금이라도 갔을 텐데 놀랍게도 겨우 발가락에 멍 하나 있었어. 의사쌤이 그냥 어디 부딪힌 것 같다고 계단에서 구른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그뿐만인 줄 알아? 나랑 통화하다가 내가 놀라게 해서 뜨거운 물 쏟는 바람에 화상 입었다고 119 부르고 난리였던 거 기억나? 그거 그냥 어머님이 튀김 좋아해서 자기 혼자 해먹다가 기름 살짝 튄 거였잖아. 물집 하나 잡힌 걸로 그런 생쇼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응급실 간 게 별일 아니라는 거냐? 어쨌든 다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 아픈 게 아닌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오죽해? 뭘 오죽해? 당신이랑 21년째 살면서 딸이랑 아들까지 낳고 키우는데 어머님이 우리 애들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나한텐 못해도 자기 손자 손녀한텐 할머니다웠어야 불평이라도 안 하지. 내 새끼들 학교 가고 생일 맞고 할 때도 한 번도 축하한다, 고생했다 소리 안 한 사람이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독종인 사람이 뭐가 오죽해? 우리 애들은 우리만 알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 돈에 눈독을 들여? 이걸 지금 눈독 들이는 걸로 해석한다고? 그럼 이 세상에 손주한테 용돈 주는 할머니들은 뭐야? 다 뇌물질러 주는 거야? 아, 좀 대체 몇 번째야.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이런 식인 거 한두 번이냐? 좀 참으려고 해봐. 당신만 참으면 조용할 집안이야. 21년째 참았고 아직도 참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참기만 하라고? 자꾸 참아주니까 내가 보살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나도 사람이야.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처럼 미쳐버리겠는 거 죽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애들 봐서라도 참기로 했잖아. 누가 뭐래? 죽도록 참고 있으니까 내가 선 안 넘게 자극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은 매번 그래. 어머님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나한테는 따지기만 하잖아. 내가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어머님 싫어해서 망발하는 걸로만 취급하잖아. 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하자. 더 말해봤자 자는 애들 깨우기만 하지. 나갔다 올게. 어디가? 한 대 피러 간다. 며칠 후. 너는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니? 네? 아무리 애들 다 키우고 아줌마라 해도 적당히 좀 꾸밀 줄 알아야지. 할매도 아니고 어떻게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다녀? 맨날 파마한 머리 하나로 지겹지도 않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여유롭게 미용실 가서 머리할 돈이 어딨어요. 맨날 돈. 누가 보면 너 혼자 돈 버는 줄 알겠다. 아껴야 남편이 안 힘들죠. 힘든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구야, 조강지처가 따로 없네. 그래가지고 몇 푼이나 아낀다고? 그렇게 저희 집안 주머니가 걱정되시면 어머님도 좀 도와주시지 그래요?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 아이고, 그래. 평소에 불만이었나 보지? 그걸로 우리 아들 들들 볶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들들 볶는다고 제 말 듣는 사람도 아니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 건들지 마라.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지 밑에 딸린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할 팔자인데 속이라도 편해야지 않겠어? 처가 집안 자리도 시원찮은데. 같이 일하고 돈 버는데 그 사람이 혼자 먹여 살린다뇨. 여기서 친정 얘기는 또 왜 하세요? 네 친정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한테 도움 한 번을 못 주네. 얼굴 본 적도 없는 친정애미한테도 받은 거 없지? 얼마 전에 죽은 네 애비도 뭐 하나 남겨주고 가는 것도 없더만. 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은 죽을 때 이 집이라도 내 아들 앞으로 남겨주고 갔다. 이런 게 부모야. 아들 앞날 창창하도록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모라고. 그것도 있으면 해주는 거고 없으면 못 해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랑받고 살았어요. 꼭 돈 없는 것들이 사랑 타령이야. 친정에서 도움 받을 거 없다고 아빠 병원비도 보태지 말아라. 남편하고 애들 굶기면서 친정아빠 병간호 하러 다니지 마라. 사람 힘들게 하시더니 이젠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그렇게 욕을 하셔야겠어요? 죽었다고 돈 한 푼 못 보태준 게 용서가 되니? 왜 자꾸 돈 가지고 그러세요? 아빠 병원비 제가 번 돈으로 다 했고요.
아니 솔직히 아빠 병원비보다 이제껏 어머님한테 용돈 생활비로 드린 돈이 더 많아요. 나는 네 시엠이잖아. 당연히 우리 아들 피부친데 받을 자격이 있지. 아, 그래서 어머님은 아들 피 물려받은 소중한 피부치들한테 할머니 노릇 한 번 안 해주셨어요? 내가 무슨 할미 노릇을 안 해? 이게 생사람을 다 잡네? 우리 애들 유치원도 안 다닐 나이에 지들끼리 싸운다고 문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한겨울인데 내복바람으로. 그때 작은 애가 발가락 동상까지 걸릴 뻔했어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화통을 삶아 먹었나? 다 어머님한테 배웠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부터 어머님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 대셨는지 지금 이 나이에 저 청력이 제일 먼저 갈랑말랑해요. 그리고 뭐가 부모라고요? 어머님은 부모 자식 사이를 돈으로만 치부하나 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숫자만 보는 장사꾼이 아니라서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기만 하거든요. 뭐가 어째? 아, 그래서 남편이 그랬구나. 남편도 어머님이 재산 얘기하는 거 아니면 굳이 이 집에 안 오려고 하던데. 어머님이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셔서 자식도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거겠죠. 아들 둘을 다 그렇게 키우셨을 테니 아들 둘한테서 진심 어린 효도는 바라시면 안 되겠어요. 뭐야? 내 아들들이 어때서?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둘째 놈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첫째네 봐라. 마누라가 잘났으니 남편도 떵떵거리며 사는 거 못 봤니? 애들도 하나같이 다 좋은 직업 가졌다. 근데 네 새끼들은 엄마가 도움이 안 되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 적어도 남한테 기대서 잘 되려고 하는 어머님 아들들보다는 잘 클 거예요. 별로 손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새끼들 일에 계속 신경 꺼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 얘기 한 번만 더 함부로 하시면 그때 저 남편이랑 쪽낼 겁니다. 어머님 아들 고독하게 불쌍하게 늙어 죽는 거 싫으시면 말씀 조심하세요. 가볼게요. 야, 이 나쁜 년아, 이 썩을 년아 어디 가? 당장 이리 안 와? 20년 지나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쌈딱이 다 됐네 저거. 그날 밤 아파. 여보, 울어? 뭐야, 또 왜 그러는데? 당신 엄마가 오늘 무슨 말까지 한 줄 알아? 죽은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했어. 그게 뭐 잘난 소리라고 나한테는 나쁜 년이라고 욕하더라니까?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어디까지 참아줘야 돼? 어? 아, 엄마도 진짜 아무리 막말해도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지금 전화해서 작작하라고 할 테니까 그만 울어. 당신 같으면 안 서럽겠어? 나 아빠 마지막 가실 때까지 마음 편하게 병간호도 못 해드렸어. 어머님 때문에. 그게 한인 사람이라고. 알았어. 엄마. 아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뭐가? 집사람한테 나쁜 년이라고 했다며. 그 년이 더 심한 말 했어. 엄마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든 왜 돌아가신 장인어른까지 욕해. 엄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도 못 참고 퍼부은 거겠지. 아들, 지금 그년 편드는 거야? 그년이 아니라 내 와이프거든. 엄마한테는 둘째 며느리라고.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해. 이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형보다 너한테 더 신경 썼어. 신경 쓰긴 뭘 신경 써. 이게 신경 쓰는 거야. 엄마가 내 와이프 무시하고 괴롭히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막말로 형수한테는 성질 한번 부려본 적 없잖아. 그야 네 형수는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지. 형수가 잘한다고 자기 친정 잘 산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만 찔러줬지. 제사나 경조사 때 일이나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일은 우리 집사람한테 몽땅 시키고 형수는 집에 보내기 바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는 엄마 하는 거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내버려 뒀던 거 아니거든? 나도 이제 한계니까 경고할 때 그만하셔. 아이고 뒷골이야. 너 이거 그년이 사주한 거지. 그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네가 그년 하는 짓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한 번만 더 그년 해봐. 내가 먼저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웬일이래? 살면서 처음으로 내 편을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사람을 그렇게 뻔히 봐? 아니야. 얼마 후
동서, 어머님이랑 싸웠다며? 서방님까지 끌어들여서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다던데? 어머님이 그러셨나 보죠? 또 제 탓인 것 마냥 얘기했나 보네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참 인생 살 줄 몰라. 가진 게 없으면 아부라도 잘 떨어야지. 어른한테 밑보여서 좋을 거 없어. 나 봐. 돈 좋아하는 어머님한테 돈 찔러주니까 시댁살이가 전혀 없잖아. 형님처럼 앞잡이로 살면서 감정 소비할 바엔 그냥 싸우면서 감정 소비하는 게 덜 낭비란 생각이 드네요. 동서는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 거야? 숨겨둔 땅이라도 있어? 비상금이 한 억대는 돼? 아니요. 근데 왜 사람이 굽힐 줄 몰라? 누가 그러더라? 씨알도 없는 것들이 부리는 패기는 그냥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래. 까불 때 까불더라도 제발 주제 좀 알고 까불자 동서. 내가 동서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한 지붕 아래 같은 며느리로서 심히 안타까워서 그래.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한데 흘려 들을게요. 제 눈엔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도찐 개찐이거든요. 뭐? 돈? 중요하죠. 형님이 그렇게 살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닌데 저한테 그런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인간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건방져도 정도껏 건방져야지. 아직 돈에 대어본 적이 없어서 이러나 보네. 동서가 지금 돈 없어서 어머님한테 20 몇 년을 갈굼 당하고 있는데도 안 느껴지나 봐? 눈치가 없어? 야, 미쳤어? 가면 누굴 때려? 한 대 더 치시게요. 해보세요. 똑같이 얻어 터지고 싶으면. 뭐야? 형님이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원까지 다녔거든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잘하는 것도 그저 돈 때문이에요. 형님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이야말로 눈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한 대 더 맞으려고? 좀 그만하세요. 어쭈, 나가요. 우리 애들 올 시간이니까. 우리 집안은 가진 게 힘밖에 없어서 형님 하나 정도야 쉽게 내동댕이 칠 수 있거든요. 개꼴 당하기 싫으면 사람 속 그만 긁고 나가라고요. 어머어머, 이 여자가 왜 이래? 밀지 마. 힘만 더럽게 세서는. 내가 너 절대 잘 되는 일 없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게 할 거라고. 3년 후. 엄마가 살이 작년보다 더 쪘어. 저번 주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 병원 모셔가. 농사일이 걱정되는지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지. 뭐가 걱정이야. 아들 둘이나 시간 내서 농사일 거들어주는데. 아들들이 알아서 효도해주면 고마운 일이지. 여태 안 하던 효도 지금해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됐다. 말을 말자. 다녀올게. 오늘은 저녁 먹고 올 것 같아. 알았어. 난 애들 데리고 외식이나 해야겠다. 1시간 후. 네. 동서,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호출 받은 거 왜 무시해? 서방님한테 말 못 들었어? 무슨 말이요? 못 들었는데요. 아이고, 서방님이 오죽 아끼나 보네. 볼 것도 없는 마누라. 지금이라도 당장 어머님 댁에 와. 싫은데요? 뭐? 미쳤니?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 예뻐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 지금이 타이밍인 거 모르겠어? 어머님한테 잘 보여 놓으라고. 다 늙어서까지 시집살이 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자꾸 신경 쓰시네. 빨리 와. 나 혼자 며느리 노릇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이 나이까지 먹고 어머님 뒤치다거리 해야겠어? 하기 싫으면 간병인 써요. 돈 많잖아요. 미친 할망구가 남의 손 타는 거 싫다잖아. 나한테 자꾸 때 좀 밀어달라고 하는데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럼 돈으로 어머님 입 막아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잘난 척 하시더니 왜 나한테 분풀이에요? 너도 며느리잖아.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형님 제일 이뻐하시니까요. 좋겠어요? 집안 어른 사랑을 다 독차지해서. 지금 누구 놀리니? 어머, 애들 왔다. 그만 끊을게요. 야! 한 달 후. 여보, 응? 이제는 진짜 엄마가 잘 못 걷고 잘 못 움직이시네. 병원에 모시게 될 것 같아. 한 번씩 숨도 잘 못 쉬더라고.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많이 줄어서 다른 사람 손길 없이는 일상생활이 무리야. 그래? 어머님 안 본 지 좀 돼서 몰랐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도 우리 가족인데 알고는 있어야지. 아, 그래. 그리고 이제 그만 당신도 화 풀고
나랑 같이 엄마 만나러 가자고 할까 싶어서.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어머니인 거 맞고 나한테는 엄마인데 매일은 못해도 주말이나 한 달에 2번이라도 만나러 가자는 거지. 우리만 가는 거 아니고 형네랑 나눠서 가기로 했어.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병원에 모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냐. 무엇보다 어른이잖아. 기가 찬다 정말. 남편은 결국 남의 편이라더니. 뭐 어른? 퍽이나 어른이라서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셨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욕하고 흉보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어른이야? 그건. 그리고 당신 말대로 네 엄마지 내 엄마야? 그렇게 안쓰러우면 당신 엄마니까 당신 혼자 가서 모시고 살아. 나한테 말 같지도 않은 사정하지 말고. 당신 진짜 사람도 아니다. 엄마가 왜 당신더러 나쁜 년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옛날 일만 따질 수가 있어? 참나 옛날 일이란다. 진짜 내가 이기적이고 나쁜 년이라 생각해? 내가 어머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제일 잘 알면서 당신만큼은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뭘, 난 적어도 장인어른 아플 때 들여다 봐주긴 했어.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그럼 나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갈게. 야, 구야 불편하니까 그렇지 할 말도 없고. 병원에 대화 나누러 가니? 그냥 걱정돼서 들여다보고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 드리려고 들여다보고 그런 거지? 원래 장인 사위가 다 그래. 뭘 다 그래?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 했어? 그럼 우리 엄마는 뭔 해코지 했냐? 뭐?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다리 아프다고 안 왔잖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오빠 40살에 죽었을 때도 젊은 사람 빈소에 가면 재수없다 그랬어. 그건 아빠 살아있을 때 명절날에 같이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면 혼자 끼니도 못 챙길 나이 아니라면서 뭐하러 가냐고. 왜 굳이 바쁜 명절에 가냐고. 오늘만 날이냐 내일 가라 했었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가지 말라고 붙잡고 결국엔 명절에 못 가게 온갖 수를 다 쓰시고. 그건 내가 사과했잖아. 우리 아들 100일 때 고열 때문에 시댁 행사에 못 갔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손주가 아픈데 나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넌 좋겠다. 아픈 아들 있어서 푹 쉬겠네.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아들한테만 그런 줄 알아? 첫 달 낳아서 시댁 갔는데 그날 시댁 어른들 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나더러 애만 들여다보느라 일 안 한다고 기저귀 갈고 있는 나한테 와서 기저귀 가방 집어 던졌어. 자식 핑계 대면서 농땡이 부리니까 좋냐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한테 대신 뭐라고 해줬잖아. 고작 몇 마디 한 걸로 생색내고 싶으면 어머님이 당신 말 듣고 다신 같은 짓 반복 안 했어야지. 나 볼 때마다 큰집 애들하고 우리 애들 계속 비교질하고 내가 시댁에 전화 잘 안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대놓고 내 욕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욕먹기 싫으면 당신이 전화 좀 하지 그랬어. 전화해서 또 욕먹으라고? 내가 똑바로 행동 안 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나온 거 같니? 나 아파서 시댁 못 갈 때마다 쟤는 허구한 날 아프냐고 저러다 상 치르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내가 괜히 아픈 바람에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는 거라 생각해? 당신 눈엔 정말 내가 나쁜 년이고 이기적인 거야? 진짜 나만큼 불행한 남자도 없을 거다. 중간에 낀 내 입장은 왜 다들 생각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내 문제가 아닌데 난 왜 같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싫으면 애들 대학 졸업 마치고 갈라서던가. 뭐? 말년에 혼자 네 엄마 꼴 나기 싫으면 지금부터 처신 똑바로 해. 얼마 후. 여보세요? 에미야, 나다. 네. 뭐하니? 바빠? 아니요, 이제 막 회사 도착했어요. 커피 한잔 하고 일 시작하려고요. 그렇구나. 회사에서도 딱히 할 일도 없나 봐. 아직 업무 시작 전이라 잠깐 쉬는 건데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지.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우리가 얼굴 본 지가 언제더라? 글쎄요, 날짜를 세보지 않아서. 그래, 근데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 오랫동안 안 봐서 그런가. 네가 다 보고 싶다, 야. 시간 나면 병문안 좀 와. 제가 가서 뭐 하나요? 어머님이랑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똥치는 작대기보다 못한 년이라고 쓸모없다시더니 사람이 할 일을 똥짝대기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언제 해? 20년 동안이요.
우리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늘 입에 달고 사셨잖아요. 그것도 다 옛날 일이지. 병원 입원하면서 기억력도 같이 안 좋아지셨나 보네요. 입원하기 전날까지도 저한테 그러셨는데. 아, 그거는 워낙 습관이 돼나서 오래된 우리 둘만의 애칭 같은 거지. 애칭이 똥작대기. 참 재밌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 저한테 전화해서 얼어 뒤질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오래전 일일지 몰라도 저는 이 집 며느리 된 순간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모든 악행들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하던데 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 네가 나한테 많이 서운했다는 거 안다. 내가 아마 젊어서 그랬나 보다. 사실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시댁살이 당하면서 살았거든. 그게 한이 맺혔었나 봐. 그런 한이라면 제가 시집 오기 전 형님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야 했는데 형님은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쓴소리 들은 적 없다대요. 왜 하필 제가 며느리 됐을 때 어머님의 그런 시댁 트라우마가 발병된 걸까요? 제발 변명 좀 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시간 되면 오너라.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받은 상처가 20년이 좋게 넘었는데 전 20년 넘게 사과받고 싶거든요. 하루 만에 끝내는 사과라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거라서 받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20년 넘게 안 살아 계실 거잖아요. 뭐? 제가 어머님을 모르겠어요? 어머님 지금 사과하겠다는 마음도 진심 아니잖아요. 마음 놓고 부려먹을 병수발이 필요하니까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줄 사람 필요하니까 저 끌어들이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참나, 그게 어떻게 병수발이니. 그냥 아픈 가족 도와주고 보듬어 주는 거지. 어머님 저 믿으세요? 뭐? 저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 걸려서 아직도 약 타먹고 있거든요. 제가 어머님 수발 들다가 된장인 줄 알고 똥이라도 먹이면 어쩌려고 저한테 수발을 부탁하세요? 뭐야? 저 어머님한테 앙심이 너무 커서 완전 또라이 됐어요. 어머님 수발을 핑계로 일부러 복수할지도 몰라요. 들어보니 불안하시죠? 정신 나간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지극히 잘나고 이쁜 형님한테 부탁하세요. 돈 없어서 죽기 살기로 회사 다니는 저랑 달리 형님은 지금도 할 일 없이 집에서 늦잠이나 퍼자고 있을 텐데. 아니 애미야. 어머님한테 받을 거 없으니까 잘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하신 취급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살 빼라는 말밖에 없네요. 저 아는 사람 중에 디룩디룩 살쪄서 화장실 가다가 발목 부러진 분이 있는데 그 길로 고관절 고장나시고 합병증 와서 1년 못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관리하시라고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어머님, 깨진 화병은요. 신문지로 두껍게 싸서 야무지게 버려야 하는 거지. 아무리 비싼 접착제를 사다 붙여봐도 이미 생겨버린 금은 새 것처럼 못 만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이런 문제로 전화하실 거면 그냥 전화비 아끼는 게 더 득이겠네요. 그만 이래야 돼서 끊을게요. 예, 둘째야! 첫째 그녀는 내 전화도 안 받는데 나는 누가 돌봐주라고! 나 아프다니까!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달째 시어머니 뵈러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근 1년 가까이 안 보고 있어서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네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안 오는데 형님한테서 가끔씩 전화가 오고 방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이랑 대판 싸우다가 최근에는 형님이 가르쳐준 사회생활을 써먹고 있어요. 형님한테 가겠다고 동의하는 척 하면서 매번 잠수 타고 허탕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형님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중이네요. 조만간 어머님 옆에 같이 입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젠 시어머니 얘기를 저한테 아예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병원 다니며 회사 다니며 혼자 분주하게 살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애들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혼이다 생각하니 화도 나지 않네요. 비록 휴전인 상황이지만 제겐 지금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젊을 땐 시어머니, 남편,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5편. 유명 곱창집 운영하는 내 돈 펑펑 쓰고 다니더니 알바생한테 작업 걸다 걸린 남편. 오히려 알바생을 꽃뱀이라 욕하는 무능력. 마마보이 남편 참교육.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 싶어서 얼굴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최근에도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 그러셨어요? 감사해라. 요즘 사장님네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바도 셋이나 쓰고 바쁘시죠? 안 그래도 더 좋은 식재료 알아보러 다니고 또 2호점 문의 들어와서 미팅하러 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요. 다 행운이고 복이죠. 아가씨같이 단골 손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제가 뭘요?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 자주 오는 건데요, 뭐.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오시면 계란찜 서비스 드릴게요. 저희 알바한테 말해둘게요. 아유, 이래서 내가 자주 온다니까? 곧 마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너무 정신 없었네요, 오늘도. 혹시 오늘도 남편분이 데리러 와요? 아마도 그렇겠죠? 오늘처럼 마감 늦어지면 위험하다고 데리러 오거든요. 요즘 남편분이랑은 사이가 좋으세요? 이런 걸 왜 물어보지? 그럼요. 아직 신혼이니까요. 왜요? 아, 아니에요. 보기 좋아서 말씀드렸어요. 가끔 회식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혹시 언제 왔어요? 제가 본 분은 일단 저번 주 주말이랑 이번 주 월요일에 왔어요. 딱 제가 없었던 시간이네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 안 계실 때 남편분이 와서 가게 봐주시나 보다 했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마 남편이 아닐 거예요. 주말에 남편 동호회 간다고 나갔거든요. 그래요? 어휴, 다행이에요. 괜히 오해할 뻔했네. 오지랖 부려서 미안해요, 사장님. 오해요? 아,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잘 먹고 갑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몇 시간 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마감 늦게 했네? 오늘 손님 많았나 봐? 오늘 팀으로 많이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바빴어. 고생 많았어요. 이럴 때마다 학교 그만두고 자기 돕고 살고 싶다니까. 말뿐이어도 고맙다. 나는 자기가 힘든 게 제일 속상해. 어우, 그런데 오늘따라 곱창 냄새가 더 심하네. 심해? 여자가 이런 냄새 흘리고 다니면 사람들 다 욕해. 또 그 소리야?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봐 그렇지. 자기는 나 힘든 것보다 냄새 나는 게 더 신경 쓰여? 속상하다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남이면 이런 말도 안 하지. 알지, 자기야?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향수라도 사주고 말해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결혼 기념일 선물 없어? 그거 뿌리면 냄새 좀 안 나나? 냄새 이야기 그만해라. 나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 누군 뭐 이런 냄새 풍기고 싶어서 이러고 다니나? 알겠습니다, 마누라님. 아까 들은 말이 자꾸 걸리네. 자기 그런데 혹시 나 없을 때 우리 가게 와? 응? 무슨 말이야? 아니, 단골분 계시는데 자기를 봤다길래 나 없을 때 가게에서 봤대서. 아닐 거라고는 했는데 자기가 왔었나 싶어서. 단골 누구? 단골 있어. 자주 오시는 동네분. 아니, 그래서 왔어? 안 왔어? 회식하러 몇 번 가긴 했어. 주말에는? 주말에도 보셨다고 하던데. 자기 주말에 동호회 갔잖아. 골프 친다고. 그 사람들이랑 자기 가게 가서 소주 한 잔 딱 한 거지.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자기야, 단골분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음침하시네? 음침하다니? 그냥 자기 얼굴 아니까 나 없을 때 가게에 보여서 말한 걸 텐데. 아니, 그렇잖아.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 자기야말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찔리는 거 있어? 내가? 찔릴 게 뭐가 있어? 자기도 예민한데? 피곤해서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예민해서 이러는 것 같아? 오고 가면서 말 한마디 없이 다니니까 그러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알바생들도 당신 왔다 갔단 소리를 나한테 아무도 안 하지? 아, 그거 당신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솔직히 자기 몰래 매출 올려주고 싶어서 그랬어. 자기 때문에 일부러 가는 거니까 미안해 할까봐. 그냥 당당하게 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어느 남편이 그래. 가오 상하게. 가오가 왜 상해? 나 생각해서 매출 올려주러 오는 거면 오히려 가오 사는 일 아니야? 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당신 나 의심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말이 안 되니까. 가게 매출 올려줘도 뭐라 그러네. 나 그럼 가지 마?
아니 그건 아니고 나한테 얘기하고 오라고. 몰래 다니지 말고.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알았어. 도와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아주. 얼마 후. 여보,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뭐야?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 당신 얼굴도 볼 겸 서프라이즈로 왔지. 이제는 자기 몰래 오지 말라며. 그래서 자기 있는 시간에 왔어. 아니, 내가 나 있는 시간에 꼭 오래. 그냥 온다 간다 얘기라도 해달랬지.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잠깐 바빠서 앉아 있어봐. 아하하, 당신도 참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틱틱대?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그래도 좀 반겨주면 어디 덧나? 하여간 당신은 너무 무뚝뚝해. 저 알바는 학생처럼 좀 살갑게 굴어봐. 당신이 언제 우리 알바생을 봤다고? 살가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몇 번 와서 대화 좀 나눠봤지. 엄청 착하던데? 그럼 착하지. 누가 뽑은 알바생인데. 아리송 씨 어디 있어? 참나, 당신이 어떻게 알바생 이름까지 알아? 저번에 물어봤다니까. 뭐야, 질투해? 질투는 무슨. 주방에 있어. 아하, 바쁜가?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은데? 당신이 인사를 왜 하냐니까. 왜 왔어? 밥 먹으러 온 거야? 아이, 그래도 얼굴 아는 사이니까. 그냥 당신 얼굴만 보러 왔어. 리송 학생 나왔네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무슨 편하게 삼촌이라고 하라니까. 당신 알아서 가. 나 바빠서 주방 들어가게. 알았어 여보. 가서 일해 열심히 하고. 이따 집에서 봐. 조심히 가. 곧바로. 리송 학생. 아,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야. 마누라 얼굴 보러 왔어. 내가 또 애처가잖아. 알지? 별건 아니고 이거 선물. 네? 선물이요? 이거 섬유 탈취제야. 어때? 냄새 좋지? 아,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뿌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하고. 네? 사장님이 왜 선물을 안 주셔도 돼요. 받아도 뭐 별거 아니야. 곱창집에서 알바하면 냄새 많이 날 것 같아서 이쁠 나이에 이쁜 향기만 나야지. 안 그래? 전 괜찮아요. 에이, 별뜻 없어. 받아도. 집사람도 리송씨 일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데. 내가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사장님한텐 비밀이야? 네? 왜요? 또 늙어가지고 질투할 게 뻔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다. 그럼 안 받을래요. 어허, 어른이 주면 고맙게 받는 거야. 아니, 어른 말고 오빠라고 불러봐. 네? 오빠요? 뭐 늙은 오빠라고 불러드려요? 왜 그렇게 듣는 오빠 섭하게 그래? 저는 우리 오빠한테도 오빠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이거 안 받을래요. 가져가세요. 아니, 저기 리송씨 오빠가. 사장님! 아, 갈게. 몇 시간 뒤. 리송씨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바빴지? 아까 내 남편이랑 얘기하던데 무슨 말 했어? 아, 그냥 고생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 요즘도 바쁘지? 괜찮아요. 사장님 장사 잘 되니까 저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보너스 좀 더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런데 뭐 뿌렸어? 냄새 좋다? 아, 사실 이거 사장님 남편분이 섬유유연제? 탈취제? 하여튼 뭐 뿌리라고 주신다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왜? 냄새가 심해서 그러셨나 봐요. 뭐 향수를? 향수는 아니고요. 일단 알겠어. 오늘 수고했고 이만 들어가 봐요. 저한테는 그렇게 곱창 비린내 난다고 바가지를 긁더니만 저한테는 사주지도 않던 섬유 탈취제를 알바생한테 안겼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촉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났고 은근슬쩍 남편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집. 당신 왔어? 오늘도 늦게 끝났네? 아까 손님 많은 거 봤지? 내가 매일 열심히 일해서 당신 먹여 살리는 거야. 어우, 알지. 그래서 오늘도 잔뜩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구나. 또 냄새 이야기니? 너는 나보면 냄새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 어우, 또 예민해. 왜 그래? 내 냄새가 그렇게 역해? 솔직히 역하긴 하지. 당신 향수 왜 안 써? 내가 선물해 준 거 있잖아. 뭐 4년 전에 선물한 거? 그걸 언제까지 우려 먹을래? 돈 아끼면서 살자며.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 그래야 우리 노후도. 당신 리송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 갑자기 그 알바생 이야기가 왜 나와? 나한테는 냄새 난다고 지랄을 하더니 그 알바생한테 섬유 탈취제 사줬다며. 그게 뭐 어때서? 아니 하도 냄새가 나서 그냥 준 거야. 굴러다니는 거 쓸모없어서. 왜? 그 알바생이 뭐래? 굴러다니는 걸 줬다고? 뭐라는 거야? 딱 봐도 신경 써서 준 거더만. 아니 그 여우 같은 게 뭐라고 했냐니까? 꽃뱀처럼 내가 꼬셨대? 뭐? 꽃뱀? 왜 요즘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젊은 애들 있잖아. 내가 분명히 주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고세 일렀어? 아무튼 당신 말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준 거고. 안 줬어. 다시 받아왔어. 왜? 아 걔가 받기 싫대. 까였네. 아니 당신도 생각해봐. 알바생한테 그렇게 곱창 누린내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난 당신 가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서 다들 곱창 구워 먹고 있는데 알바생한테 곱창 냄새 난다고 신경 쓰는 사람이 웃긴 거 아니야? 그래도 나처럼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당신 나 좀 화나려고 그래? 내가 그 어린애를 꼬시겠어? 당신 남편 말 안 믿고 그런 어린애 말 들을 거야? 진짜 아니야? 그래 내가 어린 게 돈 버느라 고생한다고 주려던 거야. 냄새에 찌들어 있어서 집에 갈 때라도 좀 뿌리라고. 진짜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래? 알겠어. 일단 자기 말 믿을게.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다음 날. 예, 바쁘니?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지금은 좀 한가해요. 여기 알바생 어디 있어? 네? 무슨 알바생이요? 그 왜 있잖아. 리송인지 뭔지. 어머님이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너는 알 필요 없고 걔 불러와 봐라. 저랑 일단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장이고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너 내 아들 말 들었니? 걔가 꽃뱀 짓을 한다잖아. 꽃뱀이요? 설마 그걸 또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그럼 말해야지. 내 아들 일인데 너는 그걸 숨길 작정이었어? 어?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그거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알바생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 지금 그 알바생 편드는 거니? 편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편들면 안 되나요? 저 아내이기 전에 사장이에요. 직원 보호할 권리 있고요. 너 입만 살았구나. 그래서 네 남편이 진짜 개 꼬시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혹시 모르죠. 그리고 추궁을 하든 뭘 밝혀내든 그것도 다 제 권한이에요. 어머님이 상관하실 바 아니고요. 너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 걔 엄마다. 뭘 상관할 바가 아니야.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머님은 죄송하지만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고 그 알바생 당장 잘라. 누구 아들을 바람둥이 취급이야?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잠시 후. 리송씨 나하고 얘기 좀 할까?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때 내 남편이 섬유탈취제 사줬다고 했잖아. 그때 상황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네? 아 그거 그냥 남편분이 저 쓰라고 주신댔어요. 냄새 감추라고. 그러면서 무슨 다른 말은 안 했어? 그런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번부터 물어보시는 게 걱정이 되어서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무슨 사이 아니지? 뭐 있는 거 아니지? 불쾌해요. 제 나이 아시잖아요. 아 미안해. 사장으로 못할 말이나 하고. 그런데 진짜 아닌 거지? 네 진짜 아니에요. 남편분이 가게로 올 때 몇 번 얼굴 뵌 게 다예요. 미안해. 괜한 거나 묻고.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안 그래도 그때 저한테 섬유 탈취제 뿌리고 가셨을 때 남편분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자세히 말해봐. 뭘 말하지 말래?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남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남자친구 있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농담 거는 식으로 가볍게 하시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섬유 탈취제 뿌리고 가신 날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리송 씨한테 오빠라고 부르래? 언제부터 그런 거야? 정확하게 설명해줘. 그래야 내가 대처해. 저번에 사장님 곱창 거래처 다녀오신다고 지방 내려가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 오셨어요. 매일 왔어? 네, 매일 오셔서 저한테 얼마 버냐고 자기가 용돈이라도 줄까? 하면서 계속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미치겠네. 리송씨, 내가 리송씨 의심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장님. 저도 불쾌했어요.
남 사장님이 그러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리송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좋아서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알바생 구할 때까지만 일한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 일단 내가 알아볼게. 리송씨 일단 당분간 출근하지 마. 월급은 챙겨줄 테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남 사장님한테 싫다고 했어요. 알지. 나는 리송씨 믿어. 혹시 저 때문에 피해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가게에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 영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 간만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곧 중간고사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이 근처랬나? 네, 바로 앞에 있는 학교 다녀요. 바르다 대학교? 네, 맞아요. 그럼 저 오늘까지만 일하는 건가요? 아니야,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줄게. 바르다 대학교는 제 남편이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였어요. 감히 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 작업을 걸다니 간땡이도 크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정말 가게를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그리고 알바생한테 끈질기게 말도 걸고 은근슬쩍 터치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알바생이 불쾌해하며 피해 다니는 모습도 보였고요. 가게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다들 조심스러워 말을 못했는데 남편이 가게에 들락거리며 알바생에게 수작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지가 출근된 게 저한테 걸릴 것 같으니 아무 죄 없는 알바생을 꽃뱀으로 몰아가다니 참 한심하다 못해 찌질해 보이더군요. 증거가 있으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이 보이더라고요. 결판을 내려고 집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집에 와 남편과 정답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 당신 어디 있어? 오, 일찍 왔네? 나 엄마랑 밥 먹고 있어. 당신도 앉아서 같이 먹어. 아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요즘 가게에 소홀한 거 아냐? 에이, 엄마, 저 사람 요즘 엄청 바빴어. 그래서 오늘도 저 찌든 애 나는 것 좀 봐. 살도 엄청 쪘고. 오늘도 곱창 많이 먹었구나? 일단 참자.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보러 왔다. 왜? 너 그 알바생 아직도 안 잘랐지? 당장 자르지 못해?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권한이에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대놓고 이상한 아저씨 취급하는데 당신은 당신 남편이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면 좋아? 당신 그렇게 떳떳해? 떳떳해서 나한테 역정내는 거야? 당신 나 믿는다더니 의심하고 있었구나. 너 알바생 몸도 터치하더라. 뭐 내가? 웃기고 있네. 증거 있어? CCTV 다 봤어. 당신 대체 나 없을 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신 외로워? 뭐? CCTV? 그거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나 떳떳해. CCTV 보여줘? 어머님 앞에서 깔까? 예, 아가. 듣자 하니까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어머님 앞에서 아들 나락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참는 거니까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어디 까봐.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 원본이라도 주든가. 원본? 뭘 믿고 줘? 삭제하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1년 일한 애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의심해?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당신이 의심갈 짓을 했잖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당신 진짜 왜 그래? 갱년기야? 왜 갱년기를 들먹여? 그것밖에 방어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지긋지긋하다. 내가 만약에 진짜 그 알바생한테 접근했다면 왜 그랬겠냐? 너 지겨워서 그랬다. 화장을 하기를 해. 다이어트를 하기를 해. 너 말 다 했어? 아직 다 못했는데? 남들은 애 낳고도 잘만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그래 얘. 나도 너 창피해서 며느리라고 말 못한다. 장사하느라 바쁜데 그러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누구 돈으로 명품관 턱턱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건지 까먹었나 봐. 나도 잘 벌어. 어디서 생색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알바생 다니는 학교 당신네 학교인 건 알지? 뭐? 아, 몰랐나 봐. 그래서 어깨도 은근슬쩍 터치하고 전화번호도 물어봤구나. 남자친구 유무는 왜 물어봤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한 거다. 어휴, 그렇게 고리타분해서 장사는 어떻게 하냐? 그래? 너 알바생 번호도 알아서 메시지도 보냈던데 그거 자료도 보여줄까? 뭐래?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 진심으로 용서 구하면 봐줄까 생각도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냥. 야, 너 폰 일이 안 내? 그런 자료는 또 어디서 받았어? 너 걔랑 짜고 쳐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야, 이년아. 그깟 곱창집이 뭐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업신여겨? 어머님, 그깟 곱창집 2호점까지 내면 지금보다 더 떼돈 벌 텐데 어떡하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래 진짜. 솔직히 말할게.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뭐? 외로워? 외로워서 너보다 20살은 어린애한테 그러고 있었니? 당신은 하나도 잘못 없는 줄 알아? 당신도 너무 무심했어 나한테. 돈 번다고 나한테 관심이나 준 적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야, 이년아. 어떤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막대해? 네가 뭐야? 꼬박꼬박 존칭 안 써? 어머님은 제발 빠지세요. 너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그래도 그년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지. 걔 눈에 네가 차기나 하겠냐? 너 아저씨야. 정신 차려. 내가 아저씨라니. 내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어디 가면 20대인 줄 알아. 그 말을 믿었어? 또 골프 치러 가서 들은 소리겠지. 그거 너 등쳐먹으려고 입 발린 말 하는 거잖아. 등신아, 아직도 몰라? 엄마, 나 동안 아니야? 엄마가 그랬잖아. 됐다. 너희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가보마. 이제와 가긴 어딜 가세요. 이혼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셔야겠네요. 저 사람 어머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당신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그깟 실수 한 번으로? 나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못 참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니까 입 다물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미안하다고. 미안해 진짜.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래? 무릎이라도 꿇을까? 싼 무릎을 왜 꿇니? 됐고 나 학교에 다 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40대 백수 누가 써주나 보자 한번. 너 20대처럼 보이는 동안이라며. 능력도 좋다며. 어머님, 저 이혼 꼭 할 거니까 이 사람 대신 서류 준비 좀 해주세요. 아유, 지겨워. 너는 장사도 하는 애가 뭘 이깟일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 얘, 그냥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남자라면 바람도 피워보고 그러는 거지. 차라리 바람이면 낫겠어요. 창피하지라도 않지. 웬 20대 초반 여자애한테 그 지랄 하다가 안 넘어오고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꽃뱀이라고 덮어 씌우는 거 봐.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이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역겨워서. 아시겠어요? 미안해 여보. 제발. 그 말은 애하고 애 학부모 앞에서 해. 저는 그 자료들을 학교 교무처에 뿌렸고 담당자는 확인해 보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며 저에게 말했지만 결국 제 남편이 그 시간을 못 견디겠는지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저도 찜찜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가게로 남편과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제 알바생 앞에서 무릎 꿇고 빌도록 시켰어요.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니 꽃뱀이니 뭐니 쌍욕을 하면서 알바생을 때리려고 하길래 경찰과 시어머니를 함께 불러 개망신을 줬습니다. 제 남편은 허망한 얼굴로 경찰과 함께 가게를 나섰고 남편이 떠난 가게에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저지른 만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켰고요. 네 아들 밑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인 줄 뻔히 다 보면서도 그럴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던 시어머니는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조용히 가방 들고 가게를 나가버리시더군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